틴틴 이향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주제는 앞서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네. 시장에 대한 이 긴급 진단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이 크게 내렸고요. 오늘 네. 또 미국에선 나름 또 3대 지수 모든 좀 크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오늘 그 얘기 한번 좀 집중적으로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시장이 올랐으니까 언제든 내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조정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는 약간 이렇게 몸이 쏠릴 만큼 급브레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저께 엿새 만에 하락을 전환했고요. 특히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조정폭은 가장 컸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네. 오늘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은 시총 그 코스피 중심을 말씀드리면 3일 연속으로 그 전날 3일 연속으로 좀 사상 최저가를 쭉 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뭐 2,700, 800, 3,000 막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실이라는 건 있었겠고요. 외국인 어저께 보셨겠지만 좀 외국인 날마다 팔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그 어저께 새벽이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오늘 이제 또 내렸는데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시장도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틀 연속 오늘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코스피의 어저께 조정 배경이 됐고요. 유감스럽게도 아마 오늘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개연성은 일단은 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변동은 좀 염두에 두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럼 네. 이게 단기에 그칠까요? 뭐 장기적 방향은 여전히 위로 보고 가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거죠. 덜컹 잘 가다가 덜컹 하루 정도 되면 뭐 당연한 조정, 뭐 기다리는 조정, 네. 뭐 이틀 빠지더라도 뭐 그 정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여전히 긍정적인 분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큰 거는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데요. 외국인이 어저께 이제 순매도 전환에 불구하고요. 올해 들어서도 한 2조 5천억, 어저께 좀 팔았더라도 2조 4천억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작년 1월에 상대적으로 작년 1월에도 외국인이 많이 달렸는데요. 네. 그때 한 달에 1조 9천억이었으니까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의 수급이 더 좋다는 얘기.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어저께 다들 같이 멈칫했지만 IT의 역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지난 목요일 날 SK하이닉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반도체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반도체 뭐 어렵다 하지만 1월 20일까지요. 반도체 수출이 이건 금액 기준이거든요. 작년 대비 또 작년 같은 게 41%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계속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밑바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좋게 보는 근거가 바로 이 실적이 될 텐데요. 네네. 실적의 컨센이 계속 올라간다면 뭐 일단 뭐 단기 흔들림에 크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동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게 증가폭이 작년에 워낙 컸어요. 화면에 보여다시피 전전이죠. 벌써 2년 전에 2016년에 70조 원이었는데요. 작년엔 처음에 이제 상반기에 100조 원 내에 하다가 이제 끝까지 가보니까 149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2배가 난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추정되는 거지만요. 이제 다 발표가 안 됐지만. 근데 올해도 이익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circa 10조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라 하죠? 증감률을 보면 증가폭이 조금 둔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IT의 편중 현상은 작년에 워낙 컸는데 올해도 상당 부분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IT 분야별로 실적 개선 내지 감소로 줄어들 수 있는 여부는 올해 한 해 내내 아마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또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네. 삼성전기 실적 내놓고 배당금을 뭐 50% 늘린다 이런 이슈도 들렸고 네. 실적에 꼭 뒤따르는 이슈가 또 배당 이야기잖아요. 네, 올해 그렇죠. 배당 성향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 실적의 발표 외에도요. 주주 친화 정책이 항상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또 하나 이제 화두입니다. 뭐 2, 3년 전부터. 다만 이게 많은 기업이 아직 참여한 건 아니고요. 아직 글로벌 수준에 보면 아직 못 미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건 거죠. 네. 작년부터 처음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것들이 분기 배당까지 하는 거 되겠는데요. 여하튼 주주 친화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이제 북한의 사드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딱 1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들 앞두고 여전히 시장은 뭐 불안했고요. 북한의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정말 엄청난 말을 하고 딱 1년 전에 보시면 딱 1년 전에 보시면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은 뭐 계속 발사하고 우리나라하고 서로 뭐 일적즉발 뭐 그 양쪽의 막말 뭐 그 기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작년 1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나름 평화로워졌죠. 아직까지는요. 이런 것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이온이 없어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가 상승세 스물스물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이 처음엔 좋지만 우리나라는 다 원자재 수입 국가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작년에
올해도 이제 세 차례 정도.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인상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모기지 하신 분 주택 하는 분 보면 변동금리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 관련 금리가 이분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가장 큰 건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확산이죠. 한미 FTA가 이번 주부터 이제 한국에서 또 2차 협상 들어가는데요. 이런 건 좀 정신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분명히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이런 것들 불구하고 냉정히 작년보다는 좀 이런 환경 자체는 괜찮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으나 일단 네. 지난해 대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이 그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올해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은 위원님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저 싫어하죠. 예,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한 걸 전해드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네. 예, 신한증권에서 2,800 상반기 얘기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리서치센터장께서 3분기 2,900 얘기하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은 코스닥 연내 1,100이니까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대도 많았고요. 긍정적인 시각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네네.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흔들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요. 네. 오늘은 또 낙폭이 크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각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것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요. 미국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건 펀드 투자를 하건 안 하건 괜히 이제 올라가면 속상하고 떨어지면 이제 우리 입장에도 덜컹 이거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시민인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해외 주식이 다 똑같은데요. 그 이익이 늘어나는 곳에 지수는 올라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계단식으로 쩍쩍쩍쩍 올라가는 것이 네. 뭐냐면 기업 이익의 증가 전망치입니다, 지금요.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찬스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마침 떨어진 것도 물론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3대 큰 대형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워렌 버핏이 하는 버크셔스웨라든가 JP 모건, 모건. 아마존이 같이 합해서 소위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갔다니까 그냥 관련들이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여하튼 시장에 미국은 기업이익이 올해도 11에서 15%까지 네.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자금이 주식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 그래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게 역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12주를 하나씩, 그거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주식형과 주식형에서 채권형 빼는 거니까 주식형은 얼마나 돈이 들어왔냐 하는 건데, 주식형 펀드와 ETF에 지금 사상 최고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조정받을 수 있고 이번 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급이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단기적 변동은 물론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지수가 흔들릴 때 주식 비중 확대일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수급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일지 모르겠지만 저랑 생각이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왜 한국 주식 사냐면 워낙 강세 때문에 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워낙 강세, 워낙 약세 크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일단 더 큰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대응 전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된다. 지금 자꾸 주식 팔고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KRX 300 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 대형주 위주로 가셔야 된다. 대형주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보겠고요. 그러면 IT의 기본 갖고 가야 되겠고요. 소재, 산업, 금융 섹터에 대한 상대적 비중 확대가 오늘도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주고 계시고요. 소재, 산업, 금융주에 대해서도 살펴볼 만한 대표 종목들,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점검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 진단을 내려봤네요. MTN 이형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